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산후우울증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산후우울증에 대해 들어보거나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이번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면서 알아가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산후우울증은 출산 4주 사이에 심해지는 우울감과 이로 인한 증상을 말합니다. 출산과 관련된 우울증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산후우울감입니다. 가장 약한 형태의 우울증으로서 출산 후 많게는 거의 85%에 달하는 여성들이 일시적으로 우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대개 분만 후 2일에서 4일 내로 시작되며 3일에서 5일째 가장 심하고 2주 이내에 호전이 된다고 합니다. 짧게는 수시간 정도만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이유 없이 눈물이 솟구치고 울적하고 짜증이 나며 불안하거나 기분 변화의 진폭이 커지고 잠에 들기 힘들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는 등의 증상을 경험하게 되지만 일상적인 기능 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심한 형태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연 소실되지만 좀 더 심각한 형태인 산후우울증으로 이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후우울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좀 더 늦게 발병하고 더 심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산모의 약 10에서 20% 정도 발병되며 대개 산후 4주를 전후로 발병하지만 드물게는 출산 후 수일 이내에 혹은 수개월 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개 발병 3에서 6개월 후면 증상들이 호전되나 치료받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과거 우울증을 겪었거나 임신 중 우울증을 경험한 경우 또는 월경정 증후군을 경험했던 산모는 그렇지 않은 산모보다 산후우울증을 경험할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산후우울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산후우울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일한 원인보다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소들이 서로 얽혀져서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 원인입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임신 기간 동안 아주 많이 증가했다가 출산 후 48시간 내에 90에서 95% 정도 감소해서 점차 임신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 자체가 산후우울증을 유발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관여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되는 것 또한 우울증의 유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심리적 원인입니다.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과 걱정, 체중이나 체형 변화 등 신체상의 변화로 인한 자존감 하락, 분만 전 우울증을 겪고 있었던 산모에게 재발하는 경우 이 외에도 충분치 못한 휴식, 생활상의 변화 등 다양한 심리적 원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원인입니다. 고부 갈등, 배우자의 충분하지 못한 양육 협조 등 인간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주거 문제, 생활비의 어려움 또는 원활하지 못한 사회활동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후우울증에 어떠한 증상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과 유사하나 발병 시기가 출산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출산 후 6주 이내에 우울한 기분과 슬픔, 불쾌한 감정 변화,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거나 불안정하고 예민한 모습, 불안, 초조,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아기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양육에 대한 심리적 중압감 또는 아기에 대한 관심 상실, 아기에게 적대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 자신이나 아기에게 산모 스스로 해를 끼칠 것 같은 두려움이 드는 증상이 있으면 산후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20대에서 40대에 걸쳐 아기를 출산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산후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으며 특히 초산인 경우 더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산후우울 치료 방법입니다. 산후우울증은 조기에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산후우울증을 방치하게 되면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영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실제로 산후우울증을 호소하는 산모가 영아를 살해하거나 동반자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정신치료와 약물치료를 사용하는데 상황에 따라 두 치료 방법을 병행합니다. 대개 증상이 심하고 만성적일 때 약물치료를 사용하며 특히 우울증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을 때 약물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합니다. 우울증과 기타 기분장애는 삶의 의욕, 긍정적 생각, 기쁨, 자존감, 자신감 등을 상실시켜 긍정적인 엄마 역할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치료되지 않고 방치된 산후우울증은 아기에게 언어장애, 발달장애, 행동장애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이는 사춘기까지도 계속됩니다.
우울증은 결혼 생활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울증을 가진 산모는 발견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가벼운 우울증은 생활의 변화 등으로 극복될 수 있으나 심각한 경우는 절대로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걱정과 근심에 대해 정신과 의사와 이야기해보는 것은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만약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상담과 함께 생활의 변화로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산모의 항우울제 복용이 모유를 먹는 아기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시킨다는 보고는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아기에 대한 항우울제의 안정성이 확립된 상태는 아니며, 특히 복용량, 장기 복용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산모가 항우울제를 처방받고자 할 때는 모유 수유 사실을 의사에게 반드시 알려서 안전한 약물과 용량을 처방받도록 해야 합니다. 산후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모의 노력과 주위의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의 불안 증세는 산후에 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증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이 가면 나아질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입원 중에는 사소한 것이라도 간호사나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원하여 집에 돌아온 후에는 남편이나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등의 가족에게 협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모는 남편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끼므로 남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감싸고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후우울 예방법입니다. 산후우울 예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생체 리듬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몸속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울감을 높이는 술과 담배는 멀리하고 외부로 나가 걷는 것 또한 우울감 해소에 좋습니다. 출산 후 신체에 무리가 가는 다이어트와 다이어트를 위한 보조제 섭취는 취약해진 산모의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되도록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걷기 운동은 하루 30분 정도, 주 3회 이상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데, 울고 싶을 때는 실컷 울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웃을 때는 크게 웃어 부정적인 감정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유 기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우울감이 심하다면 의사와 상담을 통해 약물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산후우울증은 스스로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과 산모 모두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산모가 자신의 기분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들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는 예상되는 집안일 등 생활 방식을 미리 조정하고 의논하며, 가족들은 산모에게 과도한 기대나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산모를 안심시키고 지원해주며 산모의 자신감을 위해 격려와 지지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모의 출산 후에는 1에서 2개월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도 좋으며, 산모도 휴식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단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산모와 아이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여 산후 우울증을 극복하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